자, 출발! 미래로 가는 여행, 신나는 여행, 친구가 되어줄게요. 서울한산병원과 함께 가요. 함께 가요. 상상 더하기, 상상 더하기. 서울한산병원 미래 상상 더하기. 상상 더하기 블랙핑크의 블랙 권혁수, 핑크 장희령입니다. 오늘은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계신 세 분의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오늘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 홍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 강민영입니다. 세 분 너무나 멋있는 분들 모시고 우리 이제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부서 소개 간단히 네. 좀 해주시겠어요?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서이고요. 문제를 해결할 때 고객 중심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가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한데 그중에 디자인 싱킹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병원에 환자분들이 왔을 때 길을 찾는 게 어려운 거에 대해서 보통은 그냥 뭐 사이니지를 달거나 하는데 저희는 실제로 환자분들 관찰을 통해서 정말 환자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사이니지가 필요한지 아니면 정말 사람 안내가 필요한지 그런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저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병원의 질을 굉장히 높이고 또 환자들의 고객 경험을 최상으로 높일 수 있는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직원들이 네네. 이제 그를 통해서 뭔가 좀 업무 부담이 덜다든지 이런 경험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는 뭐 워낙 현업에 계신 분들도 옆에 같이 프로젝트 했던 뭐 강민영님이나 후름님도 계시지만 현업에서 저희한테 가장 많이 원하는 게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원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IDC 덕분에 많은 업무를 줄일 수 있다고 많은 얘기도 듣고 있어서 그런 업무를 하면서 약간 보람도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약간 자뻑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 자, IDC에서 상상하는 미래 큰 그림 한번 그려줄 수 있을까요? 시작 전에? 사실은 이제 미래병원을 구성하는 거는 크게 여러 가지로 만들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이 있고 그걸 이제 효용성 있는지 사업 측면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서로 대면하면서 한정된 경험을 이루고 있지만 미래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물리적 시간이나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연결돼서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있으실까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항상 병원의 시간에 맞춰서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고객의 시간과 고객의 공간에 맞춰가지고 점점 더 이제 변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시 예약된 환자가 거기에 맞춰서 오기 위해서 집에서 몇 시간 일찍 내려서 또 1시간 주차하고 딱 와서 겨우 왔는데 1시간 지연돼서 그것도 또 못 맞추기 되게 고생 많이 하죠. 많은 시간들을 쏟고 있는데 그게 미래에는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굳이 오지 않는 그런 아예 안 방법이 온다고요? 아예 안 오거나 아니면 병원에 와서 진료 시간 이전에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려면 예약하고 진료 보고 검사하고 다시 진료 봐서 결과 본 다음에 치료 받는 과정이 있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상 소요가 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한 번 오면 이제 하루 종일 병원에 살아야 되는 그런 대기 시간도 있고. 근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집에서 항상 집에 제가 사용하는 기기들이 저를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변기에 앉으면 혈압을 재주는 변기가 나왔습니다. FDA 승인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하는 것 중에 왜 또 변기? 근데 뭐 하루에 여러 번 가고 네, 맞아요.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고 무조건 가게 되니까. 마음이 항상... 사실 저도 변기 앉으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스마트 미러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생활 같은 것도 알려주고 날씨도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 그런 기기들이 IoT로 묶여서 제 데이터를 항상 관찰하는 거예요. 걸음걸이,
뭐 어조, 그다음에 제가 막 이러면 어디가 아픈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데이터가 이분이 약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검사를 한번 해보신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레코멘드를 해줘요. 그러면은 제가 선택을 하면 집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미러 같은 게 제 몸을 전신을 스캔을 하고 여기에 이상한 게 보여요.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주면 추가로 이제 검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때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검사 로봇이 집으로 와요. 집으로 와서 얘가 피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전신 스캔을 해서 저의 이제 이상 징후를 파악을 해서 데이터들이 이제 모이죠. 모이면 이분은 약간 이런 병이 의심이 됩니다라고 알려주고 이 병이 의심되니까 이 병원에 이 교수님께 진료를 받으십시오라고 몇 가지 이제 레코멘드를 해줘요. 그럼 제가 그거를 선택하고 제가 원하는 진료 시간을 누르면 그 교수님과 이제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받을 때도 교수님은 제가 가진 모든 데이터를 보실 수 있으시니까 추가 검사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한 번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을 또 말씀 주시겠죠. 그러면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뭐 약물 치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간단한 시술 같은 것도 이제 로봇이 와요. 로봇이 와서 이제 의료진이 원격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티눈 제거 아니면 뭐 칠밥 제거 이런 걸 여기서 해주고 그 다음에 약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을 잘 먹는지를 그 IoT 기기들이 저를 보고 약을 안 먹으면 약 드실 시간인데 왜 안 드세요? 드세요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고. 약간 잔소리꾼이 네, 맞습니다. 답답하네요. 우리 사춘기 아들은 되게 싫어하겠네. 예. 시어머니 하면 생긴 느낌으로. 시어머니! 저희 시어머니 아주 사랑합니다. 늦으신 것 같은.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병원은 진짜 입원 치료나 수술 같은 필요한 분들만 병원에 가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청산유수처럼 쫙 미래를 그냥 눈앞에 쫙 멋있게 그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1차 진료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초기 판단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상당히 해결되고 일부의 의료가 이제 가정으로 옮겨지는 그런 이제 경험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의사가 판단해서 무조건 만나고 시작부터가 의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 데이터 이런 것들을 미리 집이란 공간에서 얻어서 그 필요할 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언제든지 쉽게 충분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조만간 오겠네요. 근데 그 되게 좀 특징적인 거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환자로부터 얻는 정보가 본질적으로 좀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정보, 어떻게 보면 뭐 리얼월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오피니언들이 이제는 많이 개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제는 진료실에서의 이야기의 어떤 차원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사실은 의학적 데이터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라이프 로그도 되게 중요하게 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나는 운동을 하지 않는데 운동 처방 내리면 사실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전혀 효과가 없잖아요. 사실은 운동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운동하라고 그러면 운동할 생각이 없다라고 할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라이프 로그나 같이 관련해서 나에게 진료 처방을 내려주거나 진단을 내려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운동하실 생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되게 우리 근감소증 운동에 최고의 월드 페이머스 유튜버인데 지금 웃겠어 지금. 웃기시지. 그리고 또 그 몸매로 운동 안 한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지 짜증나네 진짜. 이제 아마 이제 환자 측에서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 오시기 전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일이 이제는 생길 수 있고 당장의 어떤 진료실에 오기까지의 그 과정조차도 지금 많이 이제는 압축되고 편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의미시네요. 우리 노인 환자분들도 이런 니드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노쇼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많은 이유 중에 돌봐주거나 이렇게 태워다 주시는 분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못 태워주셔요. 그러면 예정에 없던 교통수단을 써야 돼요. 뭐 택시를 별로 타본 적이 없는데 타야 되면 그걸 또 잘 못 부르시거든요. 콜택시 안 되니까 그걸 또 밑에 내려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불안하니까 포기.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원격으로만 해결 안 되고 아까 홍철련님께서 이제 병원의 작은 시술은 집에서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그래도 큰 시술이나 수술은 병원에 오거나 중증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환자 경험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는 제일 많이 머무는 공간이 병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병실에서 기본적으로 머물되 이제 시술이나 검사나 수술을 위해서 이제 여러 장소로 이동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병실에 있어서 환자 이송을 진행할 때 있어서 굉장히 뭐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되게 불편하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계속 있어야 된다거나 어딘가로 가야 될 때 되게 불안한 마음도 크고 이런데 병실에서 수술을 한다거나 검사를 한다거나 시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병실 자체가 수술실, 검사실로 변하게 되면 조금 더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너무 그러면 한 공간에만 있으면 되게 답답한 느낌이잖아요. 갇혀있는 느낌이고 그럴 때 주변에 이런 벽 자체가 뭔가 이제 바다가 된다거나 뭐 이제 휴양지가 된다거나 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노을이 보여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하면 환자들이 조금 더 병원에 머물면서 조금 더 이제 좋은 경험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니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환자 방향이 벽이나 이런 데서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창문은 없지만 마치 진짜 바깥이 보이는 것처럼 디지털리 천장까지 꾸며지고 하늘도 보이고 그런 경험 속에서 이동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 관해서 되게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공간 안에서 뭐 벽에서 막 이렇게 수술기구들이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런 건가요? 네, 하긴 뭐 장비들이 다 소형화되니까 이동도 편하고 그럴 수가 있겠네요. 이 병동 구조나 이거의 모듈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병동이 기본은 1인실로 하고 있다가 만약에 제 가족이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벽이 쫙 열리는 거예요. 가족실로 변하고 그리고 가족실로 쓰다가 갑자기 제가 감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벽이 쭉 내려와서 감염 병동으로 쓰고 아까 말씀드린 뭐 수술장, 시술장 위에서는 멸균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청소 같은 것도 그렇고 공조가 한 번에 샥 빨아들여서 딱 순간 멸균 상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캡슐 호텔 있잖아요. 그럼 캡슐 호텔을 의료화하면은 그거 하나가 많은 걸 할 수 있는 모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의 컨셉에 따라서 아마 좀 생기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병실은 한 공간 안에 이제 공간 기준으로 물품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미래병동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다 구획화되어 있을 거고 세분화되어 있을 거고 그런 공간들은 사실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병동이라는 곳을 새로운 컨셉으로 봐야지만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외래에 있는 환자들이 오지 않으면 사실은 공간은 더 넓어질 거고 그런 환자들을 위한 공간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면 사실은 여전히 우리 병원은 이제 공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면 물리적 공간 제약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요, 우리 환자의 경험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 의료와 이 환자의 경험이 융합됐을 때 어떻게 이제 조금 큰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그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2부에서는요, 우리 직원의 경험이나 또는 우리 병원 안에서의 어떤 업무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